네, 오늘의 코인 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약세 흐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근심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 또 퍼즈 대표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바로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분석들 해주실 텐데 일단 참 심경을 물어보고 싶어요. 이 3만 달러 선 도달하고 나서 좀 낙폭이 컸잖아요. 뭐 지금의 사태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태라고 할 만한 정도 하락인가 싶긴 해요. 아,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 저점 대비. 그래서 떨어진 걸로 치면 한 10% 조금 넘게 하락한 것 같은데. 건강한 조정이다. 근데 저는 건강한 조정 따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조정은 조정이고 건강한 조정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마냥 올라가는 시장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 잘 대응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항상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상승장에 누구나 다 돈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에서 어떻게 하면 본인의 시드를 지키는가, 혹은 손실을 최소화하는가, 그리고 혹은 코인의 개수를 늘리는가, 이런 관점에서 잘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항상 본인의 실력을 테스트를 할 때는 상승일 때 본인의 실력이 내가 이만큼 잘하는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고, 상승과 하락이 끝났을 때 그 뒤에 요 시장 상승분보다 내 자산이 늘어나 있는지 이런 걸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은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승률이 좋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이런 조정 장세에서 내가 얼마나 대응을 잘 했는가, 내가 얼마나 나의 포트폴리오, 나의 계좌를 잘 지켜냈는가가 또 승패와 또 승률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퍼즈님과 함께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비트코인 시나리오가 변경이 좀 있었을까요, 퍼즈님? 변경된 건 없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분석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난주 대비해서 한 10% 정도 빠졌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조금 더 빠졌습니다. 해서 한 15% 가까이 빠지거나 더 많이 빠진 것들 많은데, 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나 여러분들의 이제 시드 자체가, 그러니까 코인이랑 이제 현금이랑 전부 다 합친 게 한 마이너스 한 5, 6% 정도면은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인데 나는 자산이 안 늘어나서 어떡하지라고 하실 게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보다 덜 떨어지는 식으로 하셨으면 어느 정도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현금을 갖고 계시지 않은 상태라면 아마 사실 한 마이너스 10% 정도일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현금 비중이나 이런 거 좀 잘 조절하셔가지고, 요럴 때 또 아래로 떨어질 때 또 사고, 이제 올라가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전히 시나리오는 똑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A, B, C로 떨어지는 시나리오, 이렇게 A, B, C로 떨어지는 시나리오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A, B, C로 가고 있는 중인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4파 조정 이후에 5파 올라가는지를 저희가 지금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네,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25,000달러를 지지해주면 추가적으로 5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25,000달러가 만약에 뚫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락의 ABC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 25,000달러가 깨지기 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6, 네, 그다음에 떨어질 가능성이 4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차트 모양 자체가 완전 데칼코마니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데칼코마니 혹시 아세요? 데칼코마니 알죠? 이렇게 우리가 물감을 막 칠하고 딱 네, 맞아요. 접었을 때, 딱 폈을 때 똑같이 네, 나오는 맞습니다. 거. 네.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모양이 어떤지 한번 같이 보면은, 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뭐 노래 제목으로만 알고 있는 아, 사람도. 그렇죠. 네. 옛날 분들만 아시나요? 요즘 친구들은 모르려나?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서 일단은 여기에서부터만 살펴보면, 여기 있는 부분부터만 살펴보면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똑같이 이 부분까지 올라갔어요. 똑같이 오. 올라가고 똑같이 떨어지고 똑같이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완전 요거를 기점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은 다를 수 있고 세부적인 모양은 다를 수 있을지언정 고점이랑 저점을 연결한 선을 그어 보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서부터 만약에 시작된다라고 치면은 얘가 지금 요렇게 떨어지고 요렇게 올랐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렇게 떨어지고 요렇게 오르고 지금 요렇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색깔 좀 바꿀까요? 보기 편하게. 여기서부터는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잖아요. 네. 그럼 얘가 지금 떨어져서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요 라인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가면 요런 식으로 저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예, 해서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요 빨간색 요 라인이 25,000원입니다. 정확히는 한 25,000, 한 250, 한 요 정도 되는 건데 25,000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면은 여기 있는 여기 고점이 48,000 정도 자리예요. 네, 해서 물론 이렇게 정확히 간다, 무조건 간다에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이런 모양이 은근 자주 나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하락할 똑같다. 때 1, 2, 3, 4, 5로 떨어지고 올라갈 때 1, 2, 3, 4, 5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A, B, C 할 때 이 C가 1, 2, 3, 4, 5고 여기에 1, 2, 3, 4, 5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슷한 모양으로 대칭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으로 매물대가 여기 형성되기 때문에 매물대에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정도로 똑같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긴 해요. 네, 네, 드물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까지만 보면 똑같네요. 네, 완전히 정말 너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네요. 네, 말씀하신 네. 대로 딱 종이 반 접은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따져봤을 때는 25,000자리가 강력한 매물대 그리고 해당 자리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해당 자리가 어쨌든 올라가기 좋은 자리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5,000 정도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25,000 정도가 깨지면 여기 데칼코마니처럼 가는 게 깨지고 추가적인 하락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도 말씀드릴까요? 근데 일단은 퍼즈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분석 상으로의 분석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거시경제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뭐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거실 문제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생각하시진 않는 건가요?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쨌든 전쟁 상황도 심상치 않게 그러니까요. 돌아가고 지금 있고 너무 많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막 엄청 산재되어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가지로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물론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사실 이게 긍정적으로 끼칠지 부정적으로 끼칠지 미리 그건 알 수가 모르는 없잖아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끼칠 건 분명히 하지만 이거를 막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호재 같은데 악재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전부 다 고려하는 보여주세요. 것처럼.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아무리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예를 들면 뭐 전쟁이 더 심하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저는 어쨌든 코인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인에 대한 수요가 분명 더 늘어날 그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는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호재지만. 해서 만약 지금 이런 식으로 섣불리 호재다 악재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보단 어쨌든 올라가는 시나리오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같이 전부 다 보고. 생각하시고 두 개를 전부 다 대비하시는 게 어쨌든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뭐 상승 시나리오도 좋지만 하락 시나리오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응을 해야 하는 영역이 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뭐 거시적인 문제들이 우리 시장을 조금 압박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락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떤 대응을 해볼 수 있는지 퍼즈님께 하락 시나리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해서 하락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지금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적어도 두 번의 반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서 해당 부분을 시나리오를 좀 얘기하면은 일단 이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볼린저 밴드 일본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31선인 볼린저 밴드인데 어쨌든 이게 떨어지기 전에는 어쨌든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없고 여기 하단선을 터치한 이후에 중심선까지 도달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지금 중심선까지 가거나 어쨌든 떨어지기 전에 중심선 근처까지 갑니다. 중심선을 무조건 터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심선 근처까지 갑니다. 해서 중심선 근처까지 갈 때 저희가 해볼 만한 건 뭐냐면 현금화를 좀 진행하거나 안 그럼 난 죽었다 깨어나도 현금화를 하기 싫다라고 하신다면 갖고 있는 코인을 이제 비트코인 위주로 조금 바꾸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매번 지금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 시장은 올라가면 비트코인 먼저 올라가고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덜 떨어지는 맞아요. 시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단타를 하고 난 작은 코인 좋아하고 작코인 좋아한다라고 해도 네. 무조건 비트코인을 갖고 계셔야만 좀
그 수익률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좀 제외하고 엘리엇 파동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 생각엔 한 24,000이나 23,000 정도까지 떨어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 B, C로 떨어지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냥 4,8 올라가면 25,000원까지 안 떨어지고 올라가겠죠. 네, 만약에 A, B, C로 떨어지면 한 23,000에서 24,000 정도에서 이제 지지받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올라가는 요 비상승이 한 번 정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 자리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눈에 좀 보이면 언급을 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근데 어쨌든 요 자리가 만약에 온다라고 한다면 그 만약에 현금화를 못하셨던 분들도 여기서 현금화를 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때 무조건 알트코인들이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물량 넘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이 커서 절대 불타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물량을 익절하거나 안 그러면 조금 손절한다 이런 건 괜찮지만 오르니까 더 산다 이러면 정말 크게 물리는 길입니다. 저희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조정받고 나서 비트코인의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는데 요 반등할 때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더 오르네 하면서 하락장 끝났나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큰 하락이 있는 요거 우리가 다 겪어봤잖아요. 한두 번 겪어본 것도 아닙니다. 해서 불타기는 절대 금지. 네, 그리고 갖고 계신 물량이 있으면 요 타이밍에 봐서 익절하시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하락 시나리오도 살펴봤는데 중심선 아래를 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현금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투자보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는 방식의 투자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오늘 나눌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도 퍼즈님께서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더리움에 관한 이야기 짧게 한번 나눠보고 다음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지난 시간에 이거 저희가 계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순수 유출량. 그래서 뭐 얼마큼 유출됐네 말았네 이런 얘기가 많던데 근데 이제 제가 분명히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서 스테이킹을 더 넣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스테이킹 유입 증가되고 특히나 맞아요. 기관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한 발 늦어요, 항상. 그죠? 퍼즈님보다.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온체인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 요 스테이킹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봤을 때 큰 물량을 갖고 오는 애들이 많더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테이킹 물량을 맡기는 뭐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많아지면 공급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이더리움의 상승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이 끝나고 나면 이 다음번에는 이더리움 정말 크게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일단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발 먼저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네. 말씀드린 거 좀 귀 이거 기울여 보고 주셨으면 좋을 것 기사를 같아요. 쓰실 수도 그죠? 네. 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이야기로 시간 관계상 넘어가 볼 텐데 자 일단 이더리움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 자 우리가 기관 중에서 그래도 암호화폐 또 우호적인 또 큰 기관이다 큰 고래다라고 일컫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변동성이 좀 있었는지 오랜만에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상품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트러스트라는 게 신탁 상품이에요. 근데 신탁 상품 자체는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그레이스케일의 의도가 담긴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여기 얘네가 직접 그냥. 운영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펀드가 이제 그 중에서도 디파이 펀드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디지털 라지캡 펀드라고 있는데 얘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그레이스케일의 의도가 담긴 포트폴리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바뀌었었는데 여기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이게 어쨌든 작년 5월 달에 있었던 거였고 지금 요 5월 달 이후에 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들이 다 빠졌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에이다로 바뀌었는데 빠르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아발란체가 빠지고 요번에 그러니까 4월 19일 날 바뀌었는데 아발란체가 빠지고 폴리곤이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해서 왜 아발란체가 빠졌는지 폴리곤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그레이스케일이 제일 잘 알겠죠. 아 그죠? 네, 잘 알겠지만 맞아요.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아발란체도 그렇고 폴리곤도 그렇고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그 항상 요 세 번의 요 변경된 포트폴리오 보면은 네. 비트코인 비중은 한 65% 정도고 근데 이더리움 비중은 거의 30%란 말이에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합친 게 95%예요. 세 개 다. 네, 그러면 나머지 5% 가지고 뭐 어떤 알트코인을 넣네 그런 왔네 이러고 거네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사실 비트코인 도미넌스대로 많이 한다라고 그러면 한 50% 아래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트코인 왜 항상 60% 이상 갖고 있고 이더리움도 많이 갖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저도 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계시라고 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자발트 같은 게 상승률이 더 큰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쵸, 네. 그거는 완전 짧은 분장 한 장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한번 잘 계산해 보시고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도 알트코인의 비중,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알트의 비중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 세울 때 많은 부분 시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었는지 집어보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해서 그 마이너스를 치면은 마이너스 5.8% 정도. 아유, 이 제가 정도면은 네, 양호하죠. 해서 네, 저도 현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로 네. 선방을 했고 일단은 하락이 조금 더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랑 자발트를 어쨌든 추가적으로 매집을 할 생각입니다. 매집을 하고 지난주도 매집을 했고 네. 이번 주도 매집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반등 자리에서 좀 털고 나오고 현금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반등하고 거기 반등할 만한 타이밍을 못 집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네. 항상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 오면 퍼즈가 좀 털라고 했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요번에는 조금 털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왜냐면 올라가면 그때 다시 사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매매 전략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인 하락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량 매집이 좀 들어갈 예정인데 정확한 타이밍을 이제 퍼즈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잡아주기 어렵다라고 하니까 정말 디테일한 솔루션들은 퍼즈님 채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같이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도 어떤 고래는 사고 어떤 고래는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에 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투자 조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돕기 위해서 저희 오늘의 코인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고요.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